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화물 기사들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던 화물차 기사의 신분이 물류회사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예약이 거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서워서 정부에 밀어 넣겠습니까?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5톤 화물차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 나르는 최모 씨. 세월호 사건 이후 운항 선박이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주선회사를 통해 하역업체와 계약한 화물차 중심으로 선적하고 있어서 개별 화물차 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아예 예약까지 거부됐습니다. 이유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하역업체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고 따지면 계속 거꾸로 넘어오잖아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봐야지. 왜 그 민원 있는 거 알고 이야기 해봐야 될까요? 난 안 태워주니까 미루는 거예요. 안 태워주니까.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이 제주해양관리단에 전해졌고 해양관리단이 최 씨의 신원을 유출한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접수가 돼 있다. 이렇게 접수가 돼 있다. 접수가 돼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여객선사에서 이거를 본의 아니게 또 거기서 봐버린 모양입니다. 사업 실패 이후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던 최 씨는 다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오지 말래요. 네가 짐을 싣고 나가서 제때 배를 못 타고 제주도에 물건을 못 갖다 주니까 우리도 거래처를 끊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공공기관의 어처구니 없는 민원 처리와 하역업체의 횡포 속에 화물차 기사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축협 직원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고객과 동료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에 갚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협과 농협 직원들의 비리와 태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한 축협 지점. 신용팀장인 42살 한모 씨는 지난 5월 허위 서류를 만들어 1억 2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점장 결제 없이 빠져나갔지만 내부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꾸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 절차를 안 받고 해버리니까 서류 결제를 안 하는 게 저도 모르고 있죠. 한 씨는 또 고객과 동료 직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합원이나 뭐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돈 거래관계 돈 꾸고 갚지 않은 대출받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꾼 건 좀 있어요. 이렇게 빌린 돈과 대출금 대부분을 한 씨는 사설 경마 등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18일 넘게 무단 결근해 지금은 해직된 상태이며 농협중앙회도 자체 감사를 벌여 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귀포 시내 한 농협에서 3억 2천만 원의 농자재가 사라졌는데 담당 직원이 6년 동안 자재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4월에도 농협 직원이 판매 대금 1억 원을 가로채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쌈짓돈으로 세워진 지역 농협과 축협이 비리와 태만으로 얼룩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조직 개편안에서 협치정책실 실장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협치정책실 실장의 직급을 당초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국제통상국 산하로 축소될 예정이던 FTA 대응 추진팀을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과와 기획조정실의 특별자치 법무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정아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에 실시됩니다. 제주도 의회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원희룡 도정의 첫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의원 2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정아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과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지냈습니다. 중국 자본이 이제는 땅을 넘어 바다에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2호 해수욕장 이야기인데요.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에 2호 해수욕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인 2호랜드 사업부지. 27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부지에 2호 해수욕장이 포함됐다는 것. 지난 5월 말 사업 설명회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관리해왔고 지금도 거기서 계절 음식점도 이렇게 하고 해수 풀장도 이용을 하면서 수입도 창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공영 수면이 그쪽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질 것 같아요.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욱 의원은 2호랜드 사업에 카지노와 2호 해변이 부지에 포함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하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해수장에 건물이 들어서겠습니까? 해수장에 건물 들어설 일은 없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 변경안에 카지노는 없다고 못 봤고 해수욕장 부분은 주민 이용을 보장하도록 조건을 달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얘는 어떻든 그 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그 대화 자리도 언제 마련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의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존 사업자 사이에 맺은 협약 내용조차 새 사업자인 분마가 부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 제주시와 사업자 측이 2호 해수욕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조류와 희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설 방음 패널과 방진망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 중국성 개발이 2017년까지 2,600억 원을 들여 콘도와 호텔 등을 짓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출근길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오늘은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불쾌지수도 절반 정도가 짜증을 느낄 수 있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의 기온 24도에서 2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24도, 서귀 2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기온 19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뇌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타던 서울시의 27살 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기구가 뒤집히면서 박 씨가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영어 조합법인이 양식산업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모 영어 조합법인은 지난 2011년 3월 보조금 12억 원이 지원되는 양식산업화 지원 사업을 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제 사업비보다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극단 판호가리는 오늘 오후 4시와 7시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뮤지컬 타고나지 않은 자의 꿈 공연을 펼칩니다.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 공연이 모레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제주시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서해대전 입상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리는데 서예와 문인화 등 118점이 선보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7주년 기념 서양화가 김현숙 초대전이 검은 오름, 우주의 시간을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오늘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데 체험 가능한 68종의 기기가 전시됩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문화 PD 양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좌충우돌 육아스토리라는 주제로 육아수기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합니다. 제주시 우정로 6길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 상담사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4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12국에 136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교사가 있던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시내 모 중학교에서 15살 A군이 쉬는 시간에 2차례에 걸쳐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사과와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